안녕하세요. 연담 꽃순이입니다. 저는 그동안 꽃과 식물 이야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 꽃도 보고 시도 쓰기도 하고 또 꽃 가꾸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요. 겨울에 집안에 있는 하초처럼 제 마음에 물을 주지를 않아서 그러는지 제 마음이 한참 시들어 있었습니다. 멍한 넋 빠진 나를 찾아 용기 내어 여러분들 앞에서 무엇이라도 무슨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게 힘과 응원을 담아 광화문 거리를 오르는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인지 찾기를 달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기업령을 내리신 지 만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연담 꽃순이가 봄이 오면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야기며 또 나물들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한 번 정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신문을 접하고 집회 현장을 찾아다녀 보면서 넓은 면에서 어떤 면이 편입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하나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혼자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닉의 선과 악을 색출하여야 될 것 같은 이 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힘내라 라고 외쳐보고 싶은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제목 은닉의 선과 악 색출. 아버지 학교에 보내주세요. 저분 내 아이들을 바라보세요. 아침마다 머리 곱게 빗겨주시며 학교 가라 하건만은 나는야 엄마가 없으니 서러워. 어릴 적 나의 어머니는 옥수수죽을 끓이기 위해 불린 옥수수 한 숟가락을 맷돌 주둥이에 퍼 알갱이가 되새김하듯 맷돌을 돌려 젠쌀을 만들며 구전으로 전해오던 노래들을 불러주셨다. 그중 들었던 대부분의 노래는 우리네 뱃성에 한숨 섞인 호흡이었던가 못 이룬 가난한 가슴들의 응원가였던가. 한설인 이러한 노랫소리는 바그락 세월 따라 고장난 수레바퀴가 되었다. 근 40-5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한두어 달쯤 되면은 각 지역마다 어느 회사에서 섬유 공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네 누나들은 누군지도 모를 어느 곳을 어른들의 세상 공작에 팔려서 서울로 상경하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 가구의 자녀가 보통 6 내지 12명은 보통이었습니다. 아들로 못 태어난 우리 딸들은 이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태고의 죄인이었던가. 남아 선호 사상에 굴림을 받은 동생들의 대학 학비 감당은 우리 여자들의 객지살이로 벌어준 돈이었습니다. 타향살이 몇 해이던가 니얼야마는 부모들은 딸 도움받아 아들 공부시켜 출세시켜 준다는 명분을 세워 아들이란 이유로 부모 밑에서 호강실이 펜대를 굴리며 목에 목구멍 기름칠할 때 우리네 누나들은 연약한 환경에서 고생을 벗삼아 살아온 세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돈도 벌게 해주고 학교도 보내준다고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과 내통한 어느 회사 간부가 학교로 찾아와 우리의 여린 인권을 갈취당한 일은 말없이 공격을 하여 오는 습눈에 쌓인 습격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억울함은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때의 분함을 4.19 혁명이라고 광주 6월 항쟁에 비할 거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빨갱이 빨치산 사건이 엊그제였던가 세상에 알려졌던 늦게 밝혀진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과 비유할 만한 가난함과 문맹을 벗어나고 싶었던 숨은 욕망은 세종대왕이 나타나 어여삐 여겼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 뺏기면 흔적 없다는 법 정도는 알았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나라에서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대북 송금 원전 파괴가 이루어졌던 시간에도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르는 무식쟁이로 살아왔었어도 언제나 각인되어 있는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도는 내 집 강아지도 이 정도의 수준과 같았었음을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며 나쁜 것이 무엇인 정도, 내게 이익이 무엇이며 북녘에서 바라보는 것과 남녘의 관점 차이는 공존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남에서 북을 바라보며 나라 앞에 맹세를 하며 살아온 국민입니다. 어릴 때 방공호에서 놀던 생각이 납니다. 이쪽 구덩이에서 상대 쪽 구덩이에서 상대의 적군을 발견했을 때 땅땅땅 하고 총소리를 외치며 너 죽었어 하고 항복해라 손들어 하면서 죽어가는 신용을 하면서도 마지막 상대편이 한 한마디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반공반첩.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살아보면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많이 보아왔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는 오직 하나, 한민족 한결에 한가족 구호로 외침도 하나였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아온 어린 시절로 말하면 무엇하겠냐마는 졸음에 피곤함을 등에 업고 지친 몸으로 견디다 고작 할 수 있었던 안식처는 화장실 문 잠그고 수세식 변기 위에 머리를 눕히면 술래는 꼭꼭 숨은 나를 못 찾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변기 위에 머리를 박고 달콤한 그 시간들을 꿈같이 단잠에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얼굴이 오줌 똥물에 씻겨 훔친 물 묻은 젖은 머리카락도 날리는 얼굴 툭툭 털고 코끝 한번 쓱 훔치는 것이 그때의 흐뭇한 시식이었었으니까요. 그렇게 8시간 회사 근무에 하루 7, 8교시 수업을 하였고 하루 3, 4시간 정도를 잠을 자면서 그간들의 생활이 3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근상을 받는 기대된 졸업식 날 알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은 인가가 나지 않은 학교랍니다. 우리 누나들의 공장 생활은 공순이 야간 학생 생활을 마친 기대에 붙은 그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졸업장 없는 3년의 세월은 빈 가방을 들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한 헛방을 치게 된 등하굣길이었죠. 사연은 지금의 졸업장 도둑당한 큰 사건이었다고 천만 일만 만천하에 고하고 싶었습니다. 못 배운 한가 피땀 섞인 몸뚱아리로 땜질하며 연명된 이내 몸들은 오늘의 우리를 낳아준 누나이었고 어머니이시고 할머니이신 조국의 수호신이셨습니다. 손가락이 휘어 갈퀴손이 닳아 잘려나간들 오곡간장 녹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못 배우고 못 먹인 내 자식을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 많이 시켜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토록 이루게 하리라. 이를 악물고 자식들을 가리켰는데 문맹인 이 부모를 닮지 말라고 번영의 국가, 자유의 국가를 만들어 위대한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합하여 올바른 자유주의에서 살아가기를 굳게 믿고 잘 살아갈 내 조국의 이 땅을 내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었습니다. 지금 이 시국은 문맹 때 우리 여공들이 상경하여 하늘 아래 감금되었던 것처럼 감금이란 도적이 이 형국에 또 나타나 나라님도 감금해버린 시국입니다. 엄마는 누나는 돌아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어찌 펜을 무기 삼아 내 부모 내 아들 딸에게 총칼을 휘두르고 있느냐. 일부 문맹을 깨우친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여, 깨어나자, 각성하자. 나의 조국 내 민족들끼리 총대를 메고 총불을 겨누는 바보들이여, 도대체 당신들은 어느 국가의 사람이며 어느 쪽에 서서 갈팡질팡 이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가. 썩지 않은 나무 뿌리가 존재하는 한 잎이 떨어진다 하여도 봄이 돌아오면 잎은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내 한몸 남쪽에서 살려면 내 뿌리를 푸르게 하여야 하고, 북쪽에서 살려면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려 제자리를 찾을 편이 정답입니다. 남의 밥통을 욕심내는 것은 인간의 식용체로 살다가 떠날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평화와 자유주의를 들고 호의호강하길 호소합니다. 펜대를 잡은 총을 들고 막아야 할 위기의 시간. 문맹을 깨우쳤음에도 붓대를 잡고 먹물 뿌려 눈 빼고 코 베어갈 세상이로다. 국민의 소리는 전국을 퍼져 먼 바다 건너까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 조상님들께서 문맹을 탈피하기 위해 내 자손에게 흘린 피땀들 앞에 저기 저 가엾은 총불이 겨누는 빈손된 모습이 살고자 하는 신념 하나만 보일 때 우리네 아들들은 방황하며 마치 벌떼들이 펄럭이는 태극기에 목숨줄 걸어놓고 매달린 채 윙윙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집의 벌들이 서로 여왕벌이 되겠다고 싸움을 하노니 어미 잃은 자식은 여왕벌을 잃었으니 어서 제 어미를 찾아주자꾸나. 여왕은 태어날 때부터 운을 타고 태어났느니 내 아무리 여왕 되고 싶다 하여도 여왕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일깨우길 바랍니다. 벌집의 벌들이 서로 여왕벌이 되겠다고 싸움을 하노니 어미 잃은 자식은 여왕벌을 잃었으니 어서 제 어미를 찾아 줍시다. 여왕은 태어날 때부터 운을 타고 태어났으니 내 아무리 여왕 되고 싶다 하여도 여왕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일깨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수많은 벌떼 중 우열을 가려 이들을 각자 편안한 벌통 안으로 들어 밀어 넣읍시다. 우선 국민은 두 눈 뜨고 수색대를 색출할 밝은 눈을 가지고 한 손 아니 두 손으로 우기는 저들 코를 휘어잡아 이 사항을 제자리에 돌려보냅시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을까냐마는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 인닉의 날개는 더 날 수 있을까? 습한 기운 무거운 날개로 누가 인닉을 하였는지 어디 시간은 과거를 되돌려 볼 겁니다. 과거를 보고 순국선열과 우리 조국의 피땀을 섞어 미래만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찮은 민물고기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존재에 대해서는 보답을 합니다. 사람이, 인간이, 내 부모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한 문맹인도 어두운 눈을 가진 자도 문명인 국가를 만들었고 번영의 국가를 만들었고 자유의 국가를 만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선조들 앞에 국민들의 고난과 역경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민물보다 못한 존재였을 겁니다. 이에 누군가 감히 조국 앞에 국민 앞에 내 아들 딸에게 총불을 겨누었다면 수백만 명의 상처 입은 생이 발생하였다면 참혹한 인내의 피와 땀을 자식시 할 수 있겠습니까? 소라, 푸른 소라, 영원한 대한의 소라, 어서 조국의 양양함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양양가를 함께 부르면서 이 나라 이 조국을 굳건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담 호순이가 한 포기 풀잎처럼 싱그러운 삶이 되어서 푸르게 퍼져 나가고자 하는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이곳에 뜻을 담아서 호소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담 호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